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5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52일차고요. 오늘 333페이지네요. 네. 놓아버린 333페이지. 성에 관련돼서 하던 중입니다. 네. 성, 이요. 333의 중간에 보면 위 사례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위 사례들을 보면 모자람에서 넉넉함으로 의식이 분명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타인과의 섹스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적, 육체적 즐거움을 얻는 데만 집중하면 분노와 좌절, 궁핍을 느낀다.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느끼려고 하면은 궁핍을 느낀다는 거죠. 분노와 좌절. 근데 내가 더 다정해질수록 나도 타인에게서 더 받게 되면서 어느새 항상 사랑에 둘러싸이고 사랑으로 맺어질 기회에 에워싸인다.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준 어느 여자의 경우도 그러하다. 저는 항상 과체중이었고 별로 예쁘지도 않습니다. 평생 저는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들을 질투하고 증오했습니다. 남자도 증오했죠. 저를 피했으니까요. 저는 자기 연민에 차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치료자가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스스로 돕는 거죠. 스스로 돕는 자조 기법을 여러 가지로 해봤고, 자기 자신과 우울증만큼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성이나 연애 쪽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해 여자는 자신과 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모든 부정적 감정을 파고들었다.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한 다음 놓아버렸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심정. 우리도 왜 타인의 관심을 인정받고 싶은 심정, 자신을 드러내는 일의 공포, 거절당하는 일의 공포, 심지어 깊이 사랑받는 일의 공포를 차례로 놓아버렸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날 사랑하겠어? 라는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런 감정들을 항복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데이트를 했다. 여자는 그 일을 이렇게 풀이했다. 그러니까 감정들이 뭐 이 성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런 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찾아서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런 감정들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뭐 데이트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놓아야 된다는 거. 무의식 안에 있는 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놓아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자 갑자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바라는 대신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는 대신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힘이 있음을 압니다. 어디 가더라도 외롭고 사랑에 굶주린 남자들이 다 보입니다. 이전의 제 모습 그대로라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 할,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것을 지켜봅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것을 지켜봅니다. 맞죠? 연결이 안 되는 듯. 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워낙 굶주려 있다 보니 남자들이 제게 겁을 먹고 달아났죠. 남자들이 달아났대요. 굶주려 있어가지고. 근데 알아들으셨어요? 굶주림. 그게 제 문제였습니다. 결핍 속에 굶주림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충만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충만함을 나누고 제가 알게 된 것을 나눕니다. 이젠 사회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입니다. 1년 동안 16kg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먹는 일에 흥미를 잃었을 뿐입니다. 제게 뭔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음식과 성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게 충만해지고 막 먹는 거는 결핍이 돼서 부족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해서 먹는 건데 성에 대해서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핍으로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먹는 거에 흥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이 워낙 새롭다 보니 약간 흥분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머지않아 진정될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관심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저는 단 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단 걸 지금도 좋아해요.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좋아하는데 단 거, 밥을 먹잖아요. 나이가 들고 밥을 먹으니까 이제 혈당, 뭐 들어보니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 간호사님은 안 들어오셨나? 아프시던데 안 들어오셨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로 이제 혈당이 밥을 먹고 나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갑자기 쫙 빠지면서 잠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는 잠이 와가지고 아주 노곤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혈당 엣지가 나왔잖아요. 혈당 엣지. 혈당 엣지가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먹었죠. 그러니까 노곤해질 것 같은 그 타이밍이 있는데 안 노곤해지네요. 그래가지고 안 노곤해지고 혈당이 탁 올라가면 당을 또 땡기니까 또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땡기는 게 있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살이 더 찌는 거죠. 다 먹고 나서 또 먹고 이제 뭐 이런 게. 근데 확실하게 안 땡기는 거예요.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물을. 그래서 성에 충만하지 않아도 음식을 혈당 인지가 대신 또 음식 조절하는 데는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또 느껴지더라고요. 또 볼게요. 이렇듯 성은 의식 상태 전반을 반영한다. 성은 의식 상태 전반을 반영한다. 공포와 한계를 놓아버릴 때, 공포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놓아버리고 성이라는 삶의 일면이 확대되면서 훨씬 만족스러워지지만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게 된다. 자유와 창조성이 강박성과 한계를 대체한다. 자유와 창조성이 한계를 대체하는 거예요. 강박성, 섹스는 보다 크게 표출하고 지각을 증대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길이 된다. 비언어적으로 이해, 교감하는 기쁨이 성적 즐거움과 에고 팽창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제- 대체하면서 긴장 해소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라져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뭔가 교감을 함으로 해서 이해해서 교감하는 기쁨의 성적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에고의 팽창되는 제한된 목표를 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과 해소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로잡히지가 않고 편안하게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한 대로 비밀은 얻는 대신 주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필요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 있다. 비밀은 얻는 대신에 주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는데, 어찌 그리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지, 그쵸? 주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에너지는 받으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받으려고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받지? 하나 주면, 아우, 아까워. 다시 돌려야지. 이제 안 줘야지. 한 개 주고 안 줘야지. 이제 막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얻는 대신에 주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필요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거. 주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놓아버림 기법을 수행하는 친구들한테 개인 문제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연인이 없어서 문제라는 얘기는 없더군요. 놓아버린 기법을 수행하는 친구들한테 놓아버린 기법을 계속하면 개인 문제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연인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없다. 그래서 놓아버린 기법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놓아버림을 해라. 성 관련 근원적인 요새 예전에 좀 잠시 한 4년 쉬다가 다시 오신 분도 근원적인 걸 다시 찾으세요. 예전에는 뭔가 저건 아닌 것 같고 근원적인 게 아닌 것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한 4년 정도 쉬고 오셨나요? 오셨는데 요새 다시 의식 수업을 하는데 근원적인 게 나왔죠. 다시 오시니까 복 있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근원적인 거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있으니 근원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원적인 신념, 정서적인 거, 근원적인 게 정서적인 거죠.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렇죠? 성공, 돈, 그다음에 건강. 요번에 내일이 이제 1박 2일이에요. 주제가 성이긴 한데 아마도 사업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다 으쌰으쌰하고 다 쫙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들 적극적으로 가벼워지면서 놓아버리면서 막 다 잘 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또 볼게요. 이제 19 단락의 직업상 목표의 성취. 지금 우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목표의 성취. 감정과 능력. 내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는지, 내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는 나의 생각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나의 생각이 결정한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열심히 지켜보면서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확정짓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잖아요. 내 말에 보면 내가 확정짓고 얘기하는지, 뭔가 그 말에 참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그 말에 확정짓고 있는 거, 그 에너지가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전달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나의 생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나의 재능과 능력들이 다 각기 다르게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봐요. 엄청 그 재능이 다양하게 다 틀린 그런 재능들이 있다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질적이나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 모든 것들은 뭐야?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 결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그래서 목표도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떤 것이 결정할까? 내 생각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도 어떤 것이 결정하는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무슨 일에 매진하든 나를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어줄 사고 유형은 감정이 결정하고 산출한다. 나의 재능과 능력, 행동이 뻗어나가게 될지, 오그라들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감정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도 많고 훈련도 잘 되어 있다. 외부 세계에서 뭐 아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그렇지만 내면 세계, 내면 세계, 즉 감정의 세계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의식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요? 내면 세계에 대해서 감정의 세계, 이거를 다 계속 훈련하고 있는 팀들인 거예요. 그렇죠? 내면 세계에 대한 팀, 훈련이 되는 거죠. 강력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생각을 결정을 한 거죠. 8가지 감정이 이거를 감정이 생각을 결정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다 이 감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에 품는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결과를 결정한다. 제가 오늘 임무를 받았어요. 임무를 받았는데 내면에 뭐가 있어서 잘 안 되는지 뭔가 사람이 연결이 되는데 결과가 1차에서 2차 미팅으로 연결이 안 되는지 조사하러 가야 돼요. 내면을 조사하러 가야 돼요. 조사. 내면을 임무를 받았어요. 이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뭔가 연결은 돼. 근데 1차에서 2차가 연결이 안 돼. 보통 지금 2차까지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안 되는 게 어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길래 결과가 그럴까? 이제 결과가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한 번에서 홈런을 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뭔가 반복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캐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내적인 것에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능력 해방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성공을 거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해요? 감정과 능력, 해방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성공을 거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명확하게 감정과 능력을 해방하는 관계를 잘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 앞서 나온 의식의 척도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각 감정으로 인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감정적인 생각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에 대한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거. 저도 보기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다시 또 자세히 맨날 들여다봐야 돼. 내면을 각성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각성을 계속 해야 돼요. 이 감정들은 겪을 때마다 불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거북한 것에서부터 괴로운 것까지 있다. 거북한 것에서 괴로운 것까지 있다. 이런 감정으로 인한
우리 거북한 게 뭐가 있을까요? 괴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그래서 올라오는 게 안 될까 봐. 무의식에서. 그래서 올라오는 게 조급하다. 조급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빨리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상황들을 파악을 쭉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급하고 불안하면 조급하고,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됐으면 하니까, 빨리는 뭐예요? 안 될까 봐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안 될까 봐. 빨리 됐으면. 뭐안 될까 봐가 있다는 거죠. 그 왜 안 될까 봐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안 될까 봐. 왜 안 될까 봐가 뭐가 있지? 그러면서. 안 될까 봐는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안 됐었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안 되는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경험 때문에 또 안 될까 봐. 그럼 빨리 해야지 막 조급함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될까 봐 조급증이 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괴로운 것까지. 그쵸? 이런 감정으로 인한 생각과 발상에서 당면한 일이나 상황,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난 못한다 라거나 우린 못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난 못해. 아니면 우린 못해. 난 못해. 나는 SNS를 절대 못해. 벌써 안 하겠다. 찾지도 않겠다.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난 못해. 우린 못해. 라는 것들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를 꺼릴 때 생기는 것이다. 어떨 때 생긴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를 꺼려 할 때, 아이고, 나는 못해. 이렇게. 못해가 근원적인 게 아니라, 그 밑에는 근원적인 게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꺼리고 회피하고 거부할 때 나는 못해 라는 것을 이제 대체한다는 거죠. 난 못해, 우린 못한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는 생각한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생각 밑에는 내면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걸 회피할 때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꺼림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비탄, 불안과 같은 감정의 형태로 반응한다.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통상적 방법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우리는 뭐예요? 억제하거나 그러면 여기 억제하는 게 있고 기억을 꺼릴 때 회피하거나 아니면 표출하거나 감정에 대한 세 가지 기전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억압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표출하거나. 근데 감정은 해소하고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세 가지 기전으로 있을 때는 해소해야 되고, 내가 해소되고 나면, 그냥 해소되고 나면 이해받고 존중받은 느낌이 있죠. 이해받고 존중받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억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는 그런 감정이 사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짐작한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꺼리는 감정을 생각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생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꺼리니까 감정을 보기 싫어. 그 감정은 특히 더 압이 더 있죠. 생각은 압력이 좀 약해요.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감정을 생각으로 싹 올려버려가지고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내 몸까지 아프게 만들고 하는 거죠. 무의식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감정을 생각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감정은 생각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말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곱씹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감정이 또 올라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과거에 있는 거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곱씹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반대로 부정적 생각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또 다시 회피하고 꺼려하지만 결국은 다시 감정적인 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적인 거로 1번을 보고 부정적이었다면 그걸 해소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게 2번으로, 3번으로 옮겨가요. 해소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제 맥락을 해주시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에고는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감정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에고가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이해를 제 맥락을 다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생각, 나의 오류, 막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어제는 질문자들이 얼마 없으셔가지고 자세하게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좋더라고요. 재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정성은 상황이나 사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성은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황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동생이 태어난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엄마 뺏겼다. 엄마가 날 버리냐. 또 엄마한테 배신감 느끼고 내가 부정적인 거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할 때 아이가, 아기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으키는 반응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할 때 오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오해한 거로 내가 삶이 완전 오해 덩어리로 저항하면서 사는 거예요.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면을 외부가 아니라 외부를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해석하는, 네,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하고요. 시크릿 있는 날에도 계속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이제 할 거예요. 내일 시크릿, 오늘도 마음이 바뀌어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동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